안녕하세요. 모토린 박기동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드디어 기대했던 소렌토 시승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시승 행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행사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들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행사장에 각 매체당 한 명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팀도 아무도 못 오게끔 딱 한 명만 오고, 보통 이제 차가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혼자서 차 한 대씩 가져가 버리면 차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 한 대다가 두 개 매체의 기자들이 타는 경우들이 보통 많았는데, 오늘은 차 한 대에 한 명만 타게끔, 그래서 두 명도 차 안에 탈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대신 이제 시간을 좀 정해 가지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차를 돌리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가 찍고 제가 출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와, 근데 지난번에 이 파란색을 그 압구정에 있는 비트 360에서 만나 봤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햇빛에 나오니까 확실히 색깔이 더 예쁘네요. 와, 이 색깔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워낙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컬러는 역대급으로 마음에 드는 파란색 컬러입니다. 와, 이 햇빛에 나오니까 정말 괜찮네요. 너무 가볍게 날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K7도 사실은 그 블루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까만색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진한데, 이 차는 제대로 파란색 느낌이 제대로 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 파란색하고 이 실버가 상당히 매칭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파란색의 앞부분에는 뭐 실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옆에 여기랑 이쪽에 있는 이 실버,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루프렉, 이런 부분들이 파란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하얀색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셨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뭐 어떤 차든 흰색을 제일 많이 선택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하얀색 선택을 제일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 선택하시는 분들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압구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고, 오늘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시승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짚어드리면, 휠 베이스가 30mm 더 늘어났다. 그래서 2810mm가 됐고요. 그리고 길이는 불과 10mm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2열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졌지만, 화물 공간은 뭐 그렇게 많이 넓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저 지상고가 꽤 높아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는 꽤 높은데요, 이쪽에 지금 플레이트 커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밑에 언더 커버를 넣어 가지고 공기 흐름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저 커버가 들어가면서 최저 지상고가 조금 낮게 됐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전 소렌토가 186mm였는데 지금은 176mm. 저 커버를 떼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커버가 들어가면서 176mm가 돼 가지고 최저 지상고가 많이 높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실내에 서 있을 때보다 야외에 나오니까 훨씬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에 8단 DCT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DCT,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DCT를 많이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출발하는 느낌부터 확인을 했는데, 일단 출발하는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DCT가 갖고 있는 초반 출발할 때 약간 그 부자연스러움, 이런 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습식 DCT로 바뀐 점이 아무래도 좀 주요했겠죠. 오! 야, 합격! 일단 저는 합격. 일단 승차감이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야.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렌토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소렌토의 승차감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걱정을 조금 했는데, 일단 첫 느낌은
기존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살짝 묵직한 감이 있긴 있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소렌토의 승차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첫 느낌은 원래 소렌토에서 요거 조금은 더 단단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만큼 단단해진 느낌. 그래서 일단 승차감에 대한 첫 느낌은 일단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일단 저는 사실 그 사전 계약을 해놓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승차감 부분이었는데, 와, 방금도 이렇게 그 바닥에 뭔가 좀 거친 부분을 지나가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지나가네요. 일단 승차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2 디젤은 뭐 기존에도 2.2 디젤은 뭐 힘은 크게 나쁘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 약 80km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봤는데 느낌이 괜찮네요. 보시면 지금 80이거든요. 밀어주는 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2 디젤 엔진은 뭐 큰 무리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SUV는 디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소렌토도 2.2 디젤 선택하셔서 뭐 엔진은 당연히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습식 DCT랑 조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이 에코. 야, 계기판 그래픽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컴포트 에코 스포츠. 야, 이 에코에서 스포츠로 바뀔 때 이때 꼭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바뀌네요. 스마트 부분은 스마트하게 생겼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바뀐다고 해서 바로 기어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 지금부터는 좀 아무래도 고회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겠죠.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응답성이 좋네요. 야, 좋다 이거 차. 마음에 들어. 자,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한번 써보면요, 6단, 5단, 4단. 이것도 페이크구나. 자, 지금 시프트 패드를 써서 기어를 내려보면요, 바늘이 획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픽만 먼저 올라가고, 그럼 실제로 엔진 회전은 조금 늦게 올라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느낌상으로 그렇죠. 한참 뒤지죠. 네, 어쩔 수 없긴 하죠. 근데 그래도 회전수 보정은 생각보단 잘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습식 DCT나 되는데 이것도 하나 못한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회전수를 보정을 할 때 이걸 얼마나 빨리 엔진을 띄워서 회전수를 맞춰주느냐, 이거는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빠르게 변속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컴포트 때는 조금 덜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가 되면 조금 더 빨리 변속할, 기어를 내릴 때 훨씬 더 빨리 회전수 보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걸 워낙 빨리 회전수를 맞춰주고 기어를 변환하면서 심지어는 충격까지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 있더라도 빨리 변속해주는 게 더 좋아,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선택했을 때는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변속 로직을 조정을 해주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게 습식 DCT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차가 뭐 그렇게 스포티하게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전수 보정 실력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바늘만큼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트 모드에서 기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큰 차이가 없네요. 일단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빠른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계기판 상으로 느낌 자체가, 계기판은 좀 그래픽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서 기어가 물리는 그 타이밍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승차감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까지 달라지진 않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냥 변속 로직만 조금 바뀐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변환 다이얼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요, 이 기어 변환 다이얼은 이게 갔다가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터치하고 돌아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딱딱딱 가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직관적으로는 훨씬 더 낫죠. 근데 이게 그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빙글빙글 도는 방식이 아니고 스마트까지 갔다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내려갔지만 이 다이얼은 그냥 헛도는 그런 방식이네요. 기왕이면 다이얼이 헛돌지 않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다이얼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에코 뭐 이거 선택하는 버튼인데, 위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이때는 오프로드 주행 모드로 바뀝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오, 여기 그래픽도 멋지네. 아, 그래픽도, 와, 이봐요. 샌드 모드. 오, 장난 아니야. 머드, 스노우. 오, 그래픽, 와, 진짜 잘 해놨다. 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 덮어보고. 오, 깔끔해졌네. 지금 여기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덮으니까 상당히 깔끔해지고 좋네요. 아, 이게 좀 익숙해지는군요. 처음에는 이쪽이 조금 약간 너무 화려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인테리어도. 여기가 전에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 약간 알루미늄 느낌이 있거든요. 재질이 햇빛에 나오니까 요게 표면에 여기 다이아몬드 패턴 말고 아래쪽에도 약간의 패턴이 있거든요. 헤어라인처럼 패턴이 있는데 요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군요. 여기 플라스틱은 여기도 약간 소프트 재질이 적용되어 있고요. 위에도 소프트 재질인데 위에는 이제 스티치를 넣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야, 이거 뭐 승차감이 좋으니까 거의 게임 끝났는데요. 야, 제일 궁금했던 게 승차감, 습식 DCT 두 가지인데 내구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습식 DCT의 반응, 그리고 초반 처음 출발할 때 그 느낌,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뭐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고, 지금 기아차 내부에 어떤 분은 이 습식 DCT로 바뀌면서 응답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전 소렌토 대비 이게 느낌이 확 좋아졌다고 느껴질 아닌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확실하게 차이가 날 만큼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고급 트림의 이 나파 가죽 시트랑 이 투톤 스티어링 휠, 이거 괜찮네요. 네,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는 기본 사양에서는 앞쪽 유리 이것만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맨 위 프리미엄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이중 접합이에요. 그래서 앞유리가 이중 접합인데 뒷유리까지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상위 트림에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유리랑 앞 창문까지 이중 접합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속도가 여기 80km, 90km 밖에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통풍 시트도 켜보겠습니다. 금방 시원해지네요. 얼마나 강력할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셋 버튼 안 누르고 바로 현재 속도에서 세팅이 되는 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인터페이스가 바뀐 부분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하나를 지적하자면, 오늘 누를 때 처음 세팅되는 속도가 지금 현재 이 차는 현재 주행하고 있는 차의 속도에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 번 타보고 경험을 해볼 때 현재 주행 속도보다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로 자동으로 그냥 세팅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제한 속도가 90이니까 그냥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바로 90km로 세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통풍 시트는 뭐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지금 여름이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강력한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정말 강할 경우에는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 이 차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꽤 타고 왔잖아요. 몇 분 지났는데 시원하긴 합니다만 막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강력한 수준은 아니네요.
방금 램프 구간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롤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승차감이 사실 많이 부드러운 편이어 가지고 좀 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뭐 속도는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갑니다. 네, 그럼 손을 잠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초에서 20초 그 사이에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뜨네요. 그 K9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로가 곧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 보면 뭐 별로 끼어드는 차들도 없고, 그리고 직선 차로가 굉장히 길게 유지되고, 이런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이게 손을 잡지 않고 있어도 경고를 보내지 않고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도로 상황이 아주 좋더라도 거의 한 20초 정도 되면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잠깐 뭔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커피 뚜껑을 딴다든가 이럴 때 잠깐 손을 놓는 정도로만 이게 허용이 되고, 어쨌거나 사람이 차가 알아서 차로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계속 핸들 위에 손을 얹고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로를 유지하는 실력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별로 치우치는 느낌 없이 차로 유지도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램프가 조금 크긴 합니다만 이 정도 램프도 저 핸들을 차가 알아서, 아이고 여기 놓쳐버리는구나. 아직까지 램프까지 따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군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무리네요. 놓쳐버리네. 각이 큰가 봐요, 아직은. 근데 지금 현재 100km 정도 되니까 확실히 노면 소음이랑 바람 소리가 이제 조금은 더 올라오네요. 그래서 뭐 아까 아무래도 80km로 주행할 때는 뭐 너무 조용했었고, 지금 100km 정도 되면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많이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고 무난한 수준으로 소음도 조금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방음은 뭐 무난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디오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되어 있고요. Hello, it's me. 음향 효과도 세 가지가 있네요. 이퀄라이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일단 전부 다 디폴트인 상태에서 그 음색은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폴트 상태에서 음색이 약간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폴트 상태에서도 음색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출. 근데 지금 이 오디오는 보니까 완전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 음향 효과가 일반 모드일 때 음색이 제일 괜찮아요. 그런 반면에 콘서트 모드로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라운드가 풍성해지긴 하는데 음색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 모드로 들으시려고 한다면 중음, 저음, 고음을 조금 손을 봐서 들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모드에서 취향에 따라 저음이나 고음을 조금만 가미해서 들어도 상당히 괜찮게 소리는 잘 나고 있고요. 근데 콘서트 모드로 서라운드를 좀 제대로 즐기겠다고 하면 본인 취향에 맞게 이 이퀄라이저를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어떤 오디오가 적용됐는지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막 들었는데, 자, 오디오는 뭐 기아에서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12개짜리. 그래서 K7이랑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상 시스템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좀 차이가 나고 소프트웨어에서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운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약간 제 차에 있는 크렐보다 타격감이 조금 무딘 거 아닌가. 이게 타격감 자체에 이렇게 단단함이 있는데 그 단단함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느낌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JBL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쪽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보스 오디오랑 비교를 하더라도 저는 크렐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과속 방지턱을 그러잖아요. 넘었는데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네요. 조금 세게. 어휴. 아, 좋다. 네, 지금 약간의 와인딩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이 상당히 좋네요. 밀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프트 모드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변속까지 해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와인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뭐 생각보다 롤이 그렇게 크진 않고 방금 약간 스키듬이 났는데 그냥 무난하게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가 20인치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타이어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대기질 나쁨, 대기질 매우 나쁨.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오늘이고 내일인가 보네요. 일기예보까지 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기 순환 모드로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굿에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도 굿이라고 돼 있고 특별히 여기다가 지금 그 미세먼지 측정기도 장착을 해놨는데 저기도 뭐 계속 지금 0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기 순환 모드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지금 미세먼지를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오프로드는 코스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보면 테어레인 모드로 바꾸고 샌드 같은 걸로 바꾸게 되면 이 계기판에 사륜구동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있거든요. 계기판 가운데. 그래서 지금 샌드 모드를 선택을 하니까 이게 거의 구동력이 무조건 50대 50으로 배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 모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동력을 그 4WD 락에 해당하는 그런 구동력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노우 모드랑 샌드 모드에서는 1단 출발이 아니고 2단에서 출발하도록 일단 변속기도 그렇게 바뀌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노우 모드인데 스노우 모드에서는 의외로 앞쪽에 구동력이 좀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사륜 구동이긴 한데 뒤쪽보다는 앞쪽에 구동력이 좀 더 많이 가는 형태로 지금 구동력을 나눠주네요. 모드도 앞쪽 구동력이 조금 더 많이 가네요. 그런 반면에 샌드 모드는 앞뒤 구동력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긴 있군요. 지금 인터페이스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도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점이 이것도 뭐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터치도 이게 좀 다 터치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터치가 꾹꾹꾹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살짝만 터치해도 되는 방식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길게 누르면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거 바로 슉 올라가죠. 조금 길게 누르고 있어야 하긴 합니다만 이건 사실 다이얼이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토글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움직이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일교차가 큰 날 온도 조절을 많이 해야 될 때도 크게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무드 조명, 색상. 무드 조명 색상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무드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냥 쭉 가서 손을 놓으면 바로 세팅이 되잖아요. 이거 좋네요. 이게 좋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운전석에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닫는 것도 되나?
닫는 것도 운전석에서 할 수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이랑 틸팅이 수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길이가 적당하죠. 그래서 운전 자세 잡기에도 여유가 있고요. 근데 지금 휠이 20인치에다가 광폭 타이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약간 노면을 조금 탄다는 느낌도 살짝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뭐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분명히 노면을 약간 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제일 윗급 사이즈거든요. 사실 이 20인치 휠 자체가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가지고 하이브리드에도 이 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심하진 않은데 약간 좀 노면을 타는 느낌이 조금 있는 걸 감안하면 19인치 정도가 어쩌면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면, 그 차는 19인치를 장착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계속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그냥 계속 핸들을 잡으십시오 화면만 떠 있고, 이제부터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땡땡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로를 유지하면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주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그렇긴 한데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L카 그렇죠. 지금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붙는데 지금 이쪽으로 차를 감아주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위급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앞차랑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경고음을 계속 보내주고 있네요.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정말 의식을 잃고 있으면 운전자를 깨워야 되니까 지금 경고음을 지금 계속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주고 있죠. 네, 지금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더라도 앞차랑 추돌하지 않고,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해주는 상황을 유지해 줍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4세대 신형 소렌토 2.2 디젤 4륜 구동 중에서 이제 최상위 풀옵션 트림을 시승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딱히 불만스러운 거를 지금으로서는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난합니다. 일단 2.2 디젤 엔진은 기존에 늘 체험해왔던 거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새롭게 적용된 8단 습식 DCT는 일단 반응성 자체는 뭐 매끄럽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는 전달 효율 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출력이나 연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승차감은 사실 좀 제일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기존 소렌토가 승차감이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기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어 공기압 자체가 이 차에 공기압이 지금 38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38이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광폭 타이어가 적용된 점, 이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승차감이 약간은 살짝 기존 소렌토에 비해서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인데, 근데 어쨌거나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로서는 이거 아주 상당히 괜찮고요. 그 외에 무슨 뭐 인테리어라든가 가죽 질감이나 또 소음도, 노면 소음도 무난하긴 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게 세팅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진짜 흠잡을 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팅이 잘 돼서 나왔습니다. 일단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있는 저로서는 일단 안심이 좀 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왔다. 그래서 평상시에 타고 다니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이 좀 다르니까 그 차는 실제로 또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연비는 지금 현재까지 102km를 주행을 했는데 13.5km/L가 나왔네요. 2.2 디젤의 20인치 4륜의 복합 연비가 13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뭐 그 올림픽대로도 주행을 하고 또 자유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긴 잘 나왔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고속도로에 준하는 연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급가속도 좀 해보고 시내 주행도 조금 있었던 걸 감안하면 뭐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덩치에 13 정도 나오면 연비가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뭐 이런 거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쪽에 그 모니터에서 옆 차로를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